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요,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한 12년 정도, 한 1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분당과 대치동에 어떤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쪽에서 또 가르치다가 다시 휘문고등학교에 실은 스카웃돼서 갔다가 또 다시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좀 변동사항이 많았었는데요. 제가 좀 신기하게 유독 근무했던 학교들이 전부 자사고 외고들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시켰더니 이렇게 향상이 되더라. 왜냐면 학교는 한 학년당 몇백 명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데이터가 쌓일 수밖에 없겠잖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지도를 했더니 3년 뒤에는 어디를 가더라 라고 해서 어떤 몇천 명의 아이들의 그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좀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부원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신 대로 아마 지금 EBS 사이트에 메인에 보면 이렇게 지금 걸려있는 거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전에 서울시교육청의 전국학평 출제 검토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 그리고 전에 구경평 출제위원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제가 근무했던 학교들이 외고였고 그리고 자사고였다. 그리고 특히 대치동에서 이런 아이들을 학교에서 보면서 어떤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혹시 어머님들이 영어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지금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내신을 딱 보니까 그리고 3월 합평을 딱 보니까 기대만큼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 10명 중에 한 7, 8명은 중학교 때 했던 수준보다 성적이 훨씬 더 떨어지는 그걸 받게 되는 게 좀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고요. 일단 영어에 대해서는 어머님들께서 아마 정말 관심이 많으셔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그리고 영어권 나라에 노출시킨 그런 학부모님도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크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설령 내가 지금 조금 손을 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금방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저는 고2, 고3 때 2등급, 3등급 맞는 마지막에 수능 때 3등급 맞는 그런 학생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오셨으니까 정보를 가져가셔야겠죠. 지금 우리 아이가 고1 들어와서 합평을 봤는데 전국 합평의 성적이 괜찮아. 1등급이 나왔어. 그럼 얘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고 실은 안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상, 영어의 교육과정상 중3과 고2를 같은 카테고리로 놓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고2 때부터 갑작스럽게 등급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의 공부량의 문제 자체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난도 자체가 고2, 고3하고 영어 수준이 같이 묶이기 때문에 실은 이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내가 분명히 고1 때까지는 1등급이 나왔는데 고2 때는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 안 나오는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만큼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또 언어이다 보니까 다른 탐구 과목처럼 내가 다시 몰아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실은 회복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옛날 잘했던 것만 생각을 하고 어머님도 얘가 좀 스피킹을 좀 하고 리스닝을 좀 하고 아니면 어렸을 때 좀 시켰으니까 근데 어머님들도 공부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인으로서 어떤 언어를 배운다는 게 꾸준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고2, 고3을 지금 대비를 해서 영어를 미리 잡아놓고 근데 계속 잡아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수업을 같이 하면서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방향성을 제가 제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봤을 때 영어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수업은 수업이지만 내가 따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좀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영어는 할 수 있어. 영어 내가 다시 할 수 있어. 금방 잡으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다른 과목에 수학에 치이고 과탐에 치이고 국어에 치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영어 등급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수준 자체에 있어서 카테고리가 이렇게 묶인다라는 부분 꼭 아시면 좋겠고요. 어머님들께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평을 고2 학평, 지금 고1이지만 고2 기준으로, 고2 수준으로 학평을 3번 이상 1등급이 나온다, 90점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이의 성적은 어느 정도 지금 기본기도 어휘력도 바탕이 되어 있고 언법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 문제는 어떻게 풀리는지 어머니는 아시죠? 서울시 교육청이나 아니면 EBS에 가시면 학평 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최신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45분 세팅해놓고 어머님이 직접 테스트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쭉 독해 문제를 28개를 45분 동안 풀게 하고 채점을 매셔가지고 그걸 보시면은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아이가 유지가 되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영어 공부를 다시 시키셔야 돼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내신 수업하고 수능 수업하고 지금 여기 대치에서는 내신 기간은 다 내신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내신 기간이 끝나면 정규로 이렇게 시즌 특강처럼 많이 여는데요. 저는 실은 이 두 개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결국에 학교 수업에 충실한 아이들이 아주 성실한 그런 학습 태도를 가지고 수능까지도 쭉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 방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능 영어에 있어서만큼은 이 내신과 수능을 나누는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우 특이한 문제를 내는 경기외고라든지 아니면 한 3년 전에 단대보고, 중대보고 이런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영어 내신 수업에서도 영어 내신에서도 충분히 수능을 대비하는 그런 같은 방향성의 시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대치동의 아이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아이들이 의외로 어법을 몰라요. 20명 정도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정말 깊이 아주 근본적으로 잘 공부를 했구나라고 체감을 하는 건 한 2-3명 정도? 나머지 친구들은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고개는 끄덕이지만 명확하게 자 써봐라고 백지시험을 주면은 그걸 못 써내요. 많이 들은 것을 본인이 익숙한 것을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 문제를 풀게 시키면요. 애들이 대부분 감으로 문제를 풀어요. 근데 그 감이라는 게 원어민이라면 그 감이 괜찮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쭉쭉쭉 다 틀리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참 이게 괴리감이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스스로는 나 영어를 잘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험 성적은 그게 아니니까 점점 아이가 영어랑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이런 어법적인 부분 아이들이 확실히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어법 강좌만 지금 개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이제 교재를 쭉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시중에 다 이제 교재가 많이 있잖아요. 본인 이제 강사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자체 교재들이 있는데 저는 기출로만 만들었습니다. 기출로만. 근데 온전히 자기 소스를 가지고 만든 교재랑 기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교재 자체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얘들아, 너희 이 방법으로만 하면 문제가 이렇게 풀려. 그리고 그렇게 풀리는 문제들만 제작 과정에서 쭉 문제들을 넣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 아이들은 체감하기에 문제를 저 선생님 수업 듣고 문제를 푸니까 정말 그게 맞네? 라고 해서 하지만 실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의도적으로 만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기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 기출을 가지고 현재 트렌드가 어떤지를 분석을 해서 아이들한테 맞춰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 어법의 니즈가 굉장히 많아서 이건 제가 학생들하고 실제 상담을 하면서 지금 얻은 그런 부분들인데 영어 어법이 완전히 기초부터 되어 있지 않대요. 의외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강하는 이 초단기 수능 어법에서는 영어 어법을 완전 기초부터 쌓고 싶은 학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학부모님들 중에서 보호가 뭔지 모르겠대요. 투부정사가 자기는 그냥 그게 너무 싫대요. 그냥 보면 문제가 풀리는데 그걸 왜 알아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문제를 풀고 맞추면 괜찮아요. 하지만 뭐가 문제죠?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거의 어법 문제가 80%이기 때문에 해외에 살다 와서 스피킹 리스닝 아주 유창하지만 학교 당장 내신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이의 자체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자신과 학교 생활이 많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 수업을 지금 들었던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30분 강의를 해줬거든요. 이 아이를 두고 30분 강의를 해줬는데 아이 눈빛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자체, 어법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아이가 많이 이제 줄어든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어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거부감이 느끼는 게 어머니들께서 해봐서 아시겠지만 너무 막 두껍고 옛날에 뭐 성문 영어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실은 원어민들이 쓰는 어법은 아주 간결한데 그 핵심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부차적인 거를 A to Z까지 전부 다 하려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또 막상 점수가 완전히 1등급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바닥은 아니야.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해서 1년, 2년 수능 때까지 수능 때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한국식 어법 문제 적응 필요한 학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어법 지식이 머릿속에 디스크 조각이 막 이렇게 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면 수능에서 1등급을 나누는 그런 킬러 문제에서 굉장히 긴 호흡의 문장이 나왔을 때 이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멈춰져요. 사고가 멈춰져요. 왜냐하면 산발적으로 있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빨리빨리 꺼내가지고 문제에 적용을 해서 마치 비밀번호를 푸는 것처럼 문장 해석을 쫙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면 감으로 풀게 되고 그렇다면 출제자들이 던져놓은 오답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어법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한 번은 정리하고 싶다. 한 번쯤 내가 정리하고 싶었다라는 친구들, 그러니까 주로 상위권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되겠죠. 이런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이겁니다. 대부분 내신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를 반드시 내야 되는데 어머님들께서도 만약에 교사라면 내가 출제 교사라고 하면 어떤 문제를 내시겠어요? 특히 서술형 같은 경우에 되게 부담이 있겠잖아요. 그렇죠? 복답식이라든지 그다음 채점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영장 문제나 어법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교롭게도 제가 학교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실은 어느 학교 시험지를 봐도 그 학교의 성향들이 보이고 심지어 선생님들 연령대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립이나 공립이나 할 거 없이 시험지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험 범위를 딱 보았을 때
시험에 낼 수밖에 없다. 이건 진짜 영어 선생님들이 우리가 이거 낼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틈틈이 이렇게 팁을 알려줘요. 얘들아, 만약에 너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시험 범위에 이런 식의 구문이 나오면 거의 100% 시험에 나오니까 꼭 외워.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문을 한다는 건, 라이팅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머릿속에 어법 체계가 잡혀 있어야 이게 발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법 수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수업의 특징은요, 이건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은 제 수업이 궁금하시면 EBS에 쳐보시면요, 그리고 유튜브에 쳐보시면은 EBS 공식 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수업들이 뭐 독해 수업도 있고, 지금 현재 수능 완성 듣기도 하고 있고, 약간 전초무처럼 뭐 여러 가지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수업 스타일이 궁금하시면은 사이트에서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기에서 지금 두 번째 써놨는데, 어법은 다른 언어는 모르겠지만, 영어에서만큼 어법이 굉장히 간단한 그러한 랭킹으로 매겨지는 언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 장만 정확하게 알면, 한 장짜리 이 수능 어법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이거밖에 없어요. 아이들한테 이 한 장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집어 넣어주고, 실질적으로 기출해서 쭈루루룩 자 이렇게 지금 나오지, 이걸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아이들이 영어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 거구나. 5만 가지 것들 다 할 필요가 없이 진짜 영어는 이것만 하면 되구나. 그런 걸 아이들이 깨닫게 하는 게 제 어떤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거냐? 아니요. 개인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EBS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강조를 한 이유는 여기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강의를 찍으면은 전부 다 검수를 되게 꼼꼼하게 해주세요. 검수위원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적인 면이나 그리고 당연히 강의 평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공인된 강좌라는 부분,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법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이건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 들으니까 진짜 문제를 어떻게 풀지 알겠어요. 단순히 어법 문제가 아니라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찾는지를 정확하게 알겠어요. 이런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끊을게요. 여기다 오신 게 어떤 정보도 많이 얻으려고 지금 오신 거잖아요. 이 숫자가 혹시 뭐 어떤 숫자인 것 같으세요? 2988이요. 네, 이거는 제가 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랑 이제 서울시교육청의 출제 합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하는 작업이 있어요. 문제를 만든 그 작업에서 각각 출제진들이 전부 다 문제를 가지고 오면요. 한 일주일에서 한 10박 11일 이렇게 이제 강원도 이런 산골에 들어가서 합숙을 하게 되는데 문제를 들어가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10일 동안 계속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빔으로 본인들이 만들어 온 문제들을 띄워놓고서 계속 검토하는 그런 작업을 해요. 그런데 그때 평가원에서 제공되는 단어 매뉴얼이 있는데 그게 2988개예요. 이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각각의 출제진들이 내가지고 온 문제에서 이 단어들 외의 단어들이 있으면 전부 다 빨갛게 떠요. 그런 단어들을 전부 다 여기에 있는 단어로 paraphrase 바꾸거나 아니면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데 도저히 대체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지문에 이렇게 아래 나와 있는 별표, 각주 모양으로 단어의 뜻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은 뭐 저희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모르면 두렵잖아요. 무지하면 두려운데 수능에서의 단어는 몇 개다?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는 2988개예요. 수능 단어는 3000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개씩 잡으면은 한 달이면은 계속해서 돌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외우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진짜 시험에 나오나? 그럼 저는 애들이 물어보면 답을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단어 확실히 나와. 너 이거 확실히 봐. 스펠링까지 외워. 실질적으로 이번에 휘문 내신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얘기한 단어가, 근데 그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실제 출제자들이 그렇게 문제를 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얘기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2988개,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머니들께서도 아이들한테 방향성 얘기해 주시고요. 그럼 이 3000개 단어가 어디 있느냐? 전부 다 서점에 누워있는 단어장들 있죠. 꽂혀있는 거 말고 매대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단어장들이 전부 다 테마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대부분 이 단어들을 가지고 베이스로 만든 단어들입니다. 근데 저희 아이는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조금 더 고난도로 그런 방법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만약에 주시면은 상담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걸 제가 챙겨 드릴 수 있고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는요, 지금 제가 EBS에서 누적된 수강후기 개수입니다. 지금 아침에 보니까 4100, 한 2개 정도? 이렇게 쭉 누적된 수강생들의 어떤 수강후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 수능에서는 어법 문제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지만, 결국 이 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능 문제 자체는 논문에서 주로 발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논문에서의 문장 구조는 당연히 길죠. 결국 긴 문장을 잘 해석을 하려면 어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법 문제를, 어법을 한번 정리하는 게 여름방학 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그냥 받았던, 저 1등급 받았어요.